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강화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2월 17일 자,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육경주 육경주입니다. 1번부 끝판왕으로 출전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전 이만큼 엄청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입니다. 3번 큰 자유가 견뎌내기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번 놓고 3번 주력. 카니오로가 앞섰고 3번 큰 자유 5번 8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십경주 십경주입니다. 건물 로얄 루비는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라면서 있는 만큼이고 시모아 브라하가 제대로 된 조기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선수까지 충막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 놓고 5번, 9번 9번 로얄 루비 9번 11번 두 마리가 앞섰고 네, 금요일 경마예요. 지금 말이 많이 밀렸죠. 예, 구정 휴가도 한번 있었고 월 연말에도 그랬고 계속 누적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게이트를 거의 모든 마필들이 꽉 채우고 경주를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달 내내 이러한 현상들이 이어질 것 같고 뭐 좀 길게 보면 3월달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 적정한 출전 주기를 맞춰주지 않으면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제 능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막 억지로 쓰고 막 이제 뭐 요령도 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출마트 포장이 거의 뭐 전쟁터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떠밀려 나온 놈들 그리고 원래 출전 주기 깨진 놈들 뭐 여러 가지의 마필들의 변수가 이 서울도 뭐 심하긴 하지만 부산이 아무래도 좀 더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여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김정남이 죽었어요. 예. 누군지 모르나? 예. 알잖아. 김정은이 형이죠. 예.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얼마 안 살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도 놀랐을 거야. 아마. 내가 김일성 죽었을 때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리 장군을 봐온 세대 아닙니까? 북한의 괴수들은 전부 다 돼지머리를 하고 있고 또리 장군이 무찔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랐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항상 전쟁을 유발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생각은 좀 바뀌었지만, 얼마나 제가 뭐 북한 공산주의를 뭐 찬양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었고,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대충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었던 분도 계시고 어린 분도 계셨는데 나는 갑자기 김일성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는 거야. 이게 전쟁이 날 것 같고 빨리 우리 엄마 아빠랑 헤어지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같이 피난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한 두세 번 더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랑 그 다리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다리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뻥치는 줄 알았어. 무슨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다리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다리가 뚝 끊겼대.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쟁이들은 뭐 대통령이 뭐 되지 말아야 될 대통령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좀 당황스러운 일들.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리고 들으면 믿기지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던 제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마는 뭐 매주 그렇죠. 전혀 뭐 택도 없던 마필이 아주 쌍드가이로 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믿었던 마필이 눈에 쳐 보이지도 않고 꼴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마에서 겪는 일들이 더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대건의 방송만 보시고 한대건과 함께였을 때는 그런 일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적중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다는 못 피해가. 나도 황당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욕 나오죠. 어떨 때는. 그러고 나서는 뭐 다음 경주에 나와서는 뭐 쌍대가리 치우고 그러니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한번 깔끔하게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행운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인펜 일단 드시고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승부경주예요. 괜히 뭐 경주번호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적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6, 7, 10, 11 이렇게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했고요. 제가 일요일 경마, 금요일 경마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 10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적중률 100%가 깨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더바가 승부처를 적중에 실패했죠. 예. 우린 이런 거 다 얘기해. 뭐 그냥 굳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거든. 뭐 내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틀린 거 틀린 거잖아.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서 난 더 홀가분해 졌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특히나 제가 이제 더바가 승부처라는 거를 서울과 부산을 선정을 해놓은 다음부터는 그 경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평상시에 잘해. 평상시에 나한테. 나 평상시에 더 잘 맞춰. 일반 경주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더바가 승부처.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셨다는 결과니까 실패한 거는 실패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한 것은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리겠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면 되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맞추면 됩니다. 자, 한대건 더욱더 자신있게 더바가 승부처 진행할 테니까 저 금요일 경마 10경주 한대건 더바가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새끼는 싸가지 없어서 더바가 승부처 틀려놓고선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마는 저 역시 다 맞춰드리고 싶죠. 저 역시 맞추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늘이 내려주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게 또 경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6, 7, 10, 11 그리고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처로 삼아봤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1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000m고요. 구단 6등급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습니다. 뭐가 눈에 띄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다 눈에 띄어요. 뭐 이것도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런데 일단 이번 경기에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마필이 이 3번마 아스트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선두권 가담에 전혀 문제가 없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었고 그리고 직선에서는 밀고만 오는데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월 달에 주행검사를 합격을 하고 나서 그 한 달간을 사라져요, 얘가. 그러고 나서는 1월 달에 출전을 하더니 내가 주행검사 때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8주도 안 되고 시종을 따라가면서 시종일관 내측으로 기대는 패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마피는 재결실에 불려가서 첫 기댔다고 주의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또 출전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지금 2월 셋째 주니까 조금 더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가 길어졌죠. 1월 6일날 경주를 치렀는데 1월 12일부터인가 조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정성을 들였고. 내측 기댐이 있는 마피들한테는 그것이 만약에 고질적인 자신의 버릇이라고 한다면 뭐 장구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조교를 했겠죠. 이 마피는 장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는 실전 경험이 많지 않고 뭔가를 더 보여주지 않았던 마피이기 때문에 부산은 뭐 주행검사 잘 받고 꼴찌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경주에 나와서 대가리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마필의 상황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과는 좀 상반되죠. 서울은 의도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 데뷔전 때 주행검사 때 여유 보였던 마필이 데뷔전 때 꼴찌를 해버리면 그게 몇 주 갑니다. 몇 번의 경주 가는데 부산은 안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특히나 이 토마스 마방이 이런 상황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구석이기 때문에 조기 때도 큰 문제 없어요. 3번 아스트라. 이번 경주에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기수 또한 뭐 부산의 상승세죠. 사토시. 얘는 뭐 얘가 머리가 인공지능인 것 같아. 뭐 바닥에 있나, 뭐 선입권에 있나. 너무 잘 타는 것 같아요, 요즘. 어쨌든 3번 아스트라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3번 시티7도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에요. 이제 망사동 가면을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하고 나왔는데 12월 29일 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엉성해요, 말이. 안쪽으로 좀 척 기대려고 하고 제갈도 좀 안 무는 모습이었는데 1월 14일 날 연습주행을 합니다. 이게 연습주행인데 외곽으로 나가니까 얘가 의외로 순발력도 보이고 직선에서도 많이 기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외곽이면 좋겠다 했는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근데 얘가 선행입니다. 객관적인 순발력 싸움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면 그 외에 선전도 가능해서
데뷔전이잖아요. 모래 맞으면 또 안투시 있어서 망사는 가면 쓰인 것 같은데 일단 관심은 가요. 뭐 아주 좋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관심은 가는 마필이고요. 워마 아이엠 퍼스트는 유연명태가 나왔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짤데기 없는 짓입니다. 주행은 2번만에 합격인데 한 번은 불합격, 한 번은 합격인데 1분 5초 1로 합격을 했어요. 다른 말에 못 뛴 겁니다. 얘가 잘 뛴 게 아니라 시종이니까 때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6번, 7번 안 되고요. 8번 팔콘, 이 8번 팔콘과 20번 개우지 코치를 두 마필 다 조창욱 기수가 지난번에 데뷔전 때 기승했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복귀상으로만 본다면 이 조창욱 기수가 기승했던 이 개우지 코치가 솔직히 데뷔전 때 전력을 조금 아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0종일간 후미권에서 채찍을 대보니까 의외로 탄력적인 모습. 그래서 저거는 다음에 한번 조창욱 기수가 다시 한번 타면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겠다. 조창욱 기수는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조창욱 기수를 잘 파악해 보시면 어느 정도 바닥에 누워있던 마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승을 시원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창욱 기수의 패턴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렇게 연구해도 못 잡아내. 우리 창욱이 마음은 창욱이 엄마는 알까? 갑자기 궁금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창욱 기수의 선택이 만약에 8번마 팔콘이었다면 개오지 코치보다는 팔콘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 조교 때는 똑같아. 다 쓰레기야. 별로 안 나가 말이.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만 본다면 그래요. 근데 제 개인적인 복귀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10번 개오지 코치가 좀 더 나왔었고 실버 로얄 켈리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죠. 순발력이 있어서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데 이게 흔들려요.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문종원 기수가 다시 한번 세 번째 호흡을 마치고 있는데 이 체플로얄의 새끼들이 이 스팟이 좀 늦게 터집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다듬어지면 나아지긴 하는데 조교가 부드럽지가 않아서 3번 CT7보다 선행을 먼저 나간다 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 주행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심한 옥단여걸은 뭐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데뷔전 때에도 나름 더 선입권의 가능성을 보였었고 탄력은 있었는데 약간 좀 무뎌지는 모습. 그래서 이 외곽으로 밀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 출전주기가 일단 길어지고 나니까 일단 의심이 돼. 괜히 뭐 늘어졌겠어? 뭐 어쨌든 간에 좀 의심이 돼서. 자, 뭐 이번 경주 가지고는 가되 뭐 충격감은 아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부상영화 1경주는 자, 데뷔전 때 뛰었던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맞건 못 산다. 그랬던 이 3번마 아스트라를 한번 1경주잖아.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아스트라 한번 충격감을 놓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4번마 CT7, 12번 옥단 요거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번 놓고 4번, 12번 두 번 앞에는 좀 더 간식권을 가져가 보고 8번마 팔콘, 10번마 개우지 코치, 10번마 로얄 켈리 이런 앞에 중에서는 현장에서 한번 3번을 놓고 또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수를 좀 넓혀도 3번이 비인기 마필인가? 잘 감이 없네. 내가 조합지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현장에 배낭판에 태풍 불면은 맞고 하면 돼요. 1경주라고 태풍 안 불진 않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2경주입니다. 경주의 1200m 국내 한 6등급 경주. 이거 똥말들이죠. 예. 아주 제대로 똥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뭐 순위권에 진입을 했고, 뭐 지랄 연병들 떠오른 마필들 있잖아요. 7번마 정글마린, 뭐 10번마, 이게 아니구나. 9번마 서강대로. 이 7번, 9번이 배당판에서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전형적인 똥말입니다. 이 마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서강대로와 정글마린은 박빙의 승부를 연출을 했죠. 뭐 제가 똥말이라고 해서 못 들어온 건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이 마필들이 보여준 걸음을 보면 굉장히 느리죠. 굉장히 느리고 직선에서 선두권이 무너지니까 한 발을 쓴 건데 이 경주 편성이 그래요. 왜 경주거리가 1200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이 말들도 똥말들인데 이 말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다른 마필들이 다 모이지 않은 것처럼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편성 볼 때마다. 아주 뭐 지들끼리 뭐 짜가치는 고섭처럼 편성이 이렇게 짜여졌어요. 아니 여기 발빠른 마필 한 마리만 갖다 놓으면 그냥 쌍대가리 왔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뭔가 자기들끼리 상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느낌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7번마 정글마린, 9번마 서강대로가 상당히 느리고 직선 선두권에 무너지면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편성은 잘 만났다고 보여지지만 이 두 마필 다 그렇게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대건은 충막감으로 놓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다. 올 수 있죠.
편성이 약하니까. 편성을 그렇게 짰었기 때문에 올 수 있긴 하지만 뭔가 믿어 의심치 않는 불안한 구석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신마들도 그렇고 기존에 띄웠던 마패도 다 느립니다. 선행마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형 각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이런 경주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자꾸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이번마 노블레스맨입니다. 이 마필도 솔직히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죠. 경주를 매번 늦추입하고 선입권에 가담해서 끝끝내 버티고.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선입권에 가담할 때는 경주가 느렸었고 편성도 약했었고 그전에는 계속 발전 좋진 않았었어요. 외곽 안쪽. 그러니까 10번, 7번, 2번이 되면서 2번 게이트에 나온 건데 저는 다시바 기수가 이 마피를 충분히 선행 전개도 할 수 있고 모래를 맞으면 좀 이렇게 처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질을 알고 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어차피 느려요. 2번, 7번, 9번 다 느리다고 본다면은 2번 노블레스맨이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린다고 봤을 때 충막감으로는 그래도 가장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7번, 9번은 뭐 말씀드렸고 오마 에버니 아이즈 이마필이 느립니다. 12월 29일 주인검사 때에도 발주가 이렇게 빠른 모습이 아니었었고요. 데뷔전 때에도 상당히 느린 모습이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1200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올라옵니다. 꾸준히 올라오는 것이 나쁘지 않았던. 그러면 직선주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7번, 9번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6번마 프라임 레이스가 이번 경주 역시나 데뷔전인데 연습 주행을 했어요. 발주한 이후에 좀 밀리고 11월달 경주 이후에 한 두세 달 타오를 주고 데뷔전을 치르는데 이 기관지염이 있습니다. 1월 21일까지. 그래서 기관지염 때문에 아마 출전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막 힘으로 끄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거 제어만 잘하면 선행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10번만 스톤골드. 이것도 팔리죠. 이게 선행이라고 팔리는 겁니다. 워낙에 선행마가 없고 스톤골드는 솔직히 12월 16일날 문중원 기수가 마필의 기생을 잘 못했죠. 치존이가 외곽을 돌면서 마필을 최적 전개를 끌어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바로 그 다음 경주에 전격적으로 기사가 바뀌었어요. 다시바 기수로. 근데 뭐 선두권을 나서려고 하지만 뭐 쉽게 나가나? 앞에 막히는데 역시나 걸음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뭐 19조의 마필들은 사양 관리가 잘 돼서 조금씩 다 바뀌어버려 하는데 지난번에도 개편성, 이번에도 개편성인데 10번 게이트에서 과연 선행을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선행 못 나가면 말짱꽝이에요. 저는 이 마필도 큰 능력은 없다. 뭐 배당판에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스톤골드도 선행을 못 나갔을 시에는 장담할 수 있는 저지가 아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시박에서 놓고 하려고. 이번만 노블레스맨. 경주의 조건이나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2번을 놓고 하는데 일단은 뭐 체크해 놓으세요. 5번, 6번, 7번, 9번, 10번 뭐 이런 나필들이 다 도전권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다 느리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2번만 노블레스맨 놓고 2번을 놓고 5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7번, 9번, 10번, 6번 이런 나필들은 현장에서 좀 마무리 칠게요. 2번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 이경주는. 근데 그렇게 크게 믿음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짜여진 각본에 놀아날 필요는 없습니다. 지들끼리 상금 몰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배팅을 할 만한 경주에서만 배팅을 하면 됩니다. 빨대 꽂을 때에서 빨대 꽂아야지 아무데나 빨대 꽂으면 상한 거 잘못 먹으면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해. 그러니까 괜히 또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상경주도 뭐 이경주나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상경주입니다. 경주에 1200m, 국내 6등, 12마리 아필드. 느리죠. 이번만 세계 랭킹도 느리고, 7번만 파인 파워는 빠르긴 한데 지구력이 없고, 앞선을 가담을 해서 선행을 이끌어버릴 수 있는 마필이 12만 할라디바인데, 제가 이 마필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아니, 원래는 이 마필이 뛰었을 때 걸음이 너무 없더라. 근데 주행검사를 9월 13일 날, 휴양을 하고 나서 12월 3일 날 주행 재검을 봤는데, 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말이 좀 바뀌었더라. 그런 느낌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12월 31일 날, 그래서인지 이 마필이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론 이게 한대건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놈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뭔가가 있었습니다. 배당판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었죠. 그래서 인기 3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선행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걸음이 안 나왔는데 요 경주가 딱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경주죠.
선행을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느린 마피들의 편성이라는 점에서 시우마 할라디바는 자, 지난번에 막권 사서 뒤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이게 척 간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막권 사고 뒤진 사람들이 또다시 막권을 들이댈 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쳐 가려고 배당판에 바람 불었던 마피들은 항상 유념해 두십시오. 다음 경주에 들어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우마 할라디바 기억해 놓으시고. 저는 충막감은 이번 세계 랭킹을 봐요. 뭐 좀 둔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꾸준히 올라와요. 뭐 경주월도 1200이고 꾸준히 올라온다고 봤을 때 나는 밀코가 잘 탄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에 올라와 있는 기수도 그렇고 서울에 올라온 칼슨 기수도 그렇고 용병들 용병값 좀 하겠어요. 애들 보니까. 그래서 밀코 기수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번 세계 랭킹 충막감으로 보고 뭐 7번은 버릴 수 없잖아. 선수권 가자면서 우리 현명이가 뭐 할 줄 아는 게 더 있어? 앞에 갔다 붙여놓고 때리는 거? 그리고 또 앞에 갔다 붙여놓은 건 잘 타! 현명이가. 그래서 이 7번 파인파워 버릴 수 없겠고. 5번 라이징 어게인이 이게 참 문제의 어필인데, 지난번에 체중이 마이너스 24kg가 빠졌었죠? 주행감 잡던 모습도 자꾸 좋았다고 그러는데, 좋은 건, 제가 그 당시에 인기 많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좋았던 건 개똥이나 있냐고. 직선 안쪽을 막 기다려놓은 걸 갖다가 잡아 채면서 뛰었는데, 이게 왜 1억 1,000인가 모르겠어. 뭐 말값이 왜 이렇게 비싸? 잘 뛸 것 같지도 않은데. 뽑겠지, 뭐. 돈 들여놨으면은 뭐, 어떻게든 10만 대, 한두 번이라도 와야지. 그잖아요? 저는 그렇게 크게 성장할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체중도 한번 보시고, 지난번에 마이너스 24kg 빠졌으니까. 근데 이런 마피들이 배당판에 안 팔려버리면, 오히려 또 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십시오. 복귀는 안 나와. 복귀는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다른 거 뭐 있어? 3번만 질주대장? 얘는 똥말인데 참, 뛰었다 안 뛰었다 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2번 겨 3경주는 2번만 세계 랭킹을 한번 놓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놓고 하는데 시우마 할라디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7번 파인파워, 5번 라이징어게인.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0번을 놓고 할까? 선행인데. 솔직히 내심 땡기기도 해. 난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 3분 전, 5분 전이면 시우마 할라디바 놓고 할 거야. 지난번에 막권 사고 얼마나 뒤졌겠어. 막 고소하더라고. 깨지는 거 보니까. 물론 나도 막권 뒤졌어. 이 남 얘기할 때가 아닌데. 배당판이 정답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배당판 보시면 일반적인 배당판으로는 모르죠. 한 2분 전, 3분 전 되면 배당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종합지나 이런 것들이 인기 순위 안 덮친 마필들이 많이 팔리면 일단 의심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필들은 반드시 체크해놓고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상이 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 군은 6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앞에도 출전했습니다. 이거 말이 뭐 3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싹 지우겠습니다. 3번마 바로네스, 7번마 헬로비너스, 8번마 커밍아웃, 거기. 이 3파전 양상으로 끝이 날 소리가 상당히 높죠. 물론 능력마들은 아닙니다. 국산 6등급에. 그나마 좀 가능성을 보여주는 마필들이고, 나름대로 전개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나 이변을 낸다면 이번만 쾌한 탄생인데, 이 매니피 새끼입니다. 이 짝퉁 매니피인데, 순발력만 있어요, 얘가. 자꾸 지구력은 없고. 근데 순발력인데 지구력 없는 마필을 1300에 갖다 썼어. 강병원 조교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어쨌든 간에 좀 불안합니다. 선행은 가겠지만은, 이 마필도 1000m용이지, 1300m용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다른 마필들이 늦취입을 해버리면 이런 마필들이 버틸 수 있으니까 뭐 이변 정도는 뭐 이번만 쾌한 탄생 관심을 가져보시고 충막감은 3번마 바로데스예요. 내가 좋아하는 다실바겠죠. 내가 좋아해서 일부러 잡는 건 아니지만 좀 마음에 듭니다. 이런 기승술이 레이스 파트너 상당히 잘하는 것 같고요. 이날 경주가 데뷔전이었습니다. 바로데스는 최희각 게이트에서 우리 최은경이가 개인적으로 제가 안 좋아하는 기승술을 가지고 있는 기수죠. 제가 최은경 기술을 상당히 개무시합니다. 안 좋아하죠. 저는 최은경 기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면처식도 없고요. 그냥 우리 은경이가 신인 기수로서 말 열심히 타고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승 자세가 그렇게 안정화가 안 되고 채찍을 대는 게 좀 불안하면 자꾸 예전에 제가 이 최은경 기술을 자꾸 사람들이 잘 탄다 했을 때 한 번 말을 했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잘 타는 거냐. 채찍을 제대로 못 타는데 말이 그냥 부드럽게 잘 민대. 무슨 그런 개소리야. 애가 뭐 어쩔 줄 모르는데 위에 앉아갖고 막 엉덩이 들썩하고 채찍 대면 오른손 되면 오른쪽으로 기르고 왼손은 왼쪽으로 기르는데 애가 나아졌어.
정도현 기수도 많이 나아졌고, 뭐 이호식이는 워낙에 신인 기수답지 않은 기술을 보여줬으니까 정도현 기수도 많이 나아졌고, 최영경 기수도 나아졌는데, 저는 아직도 최영경 기수는 조금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내 생각이야. 내가 최영경 기수로 깐 것도 아니고 무시한 거 아니야. 그냥 내 개인적인 판단이야. 여러분들이 최영경이 좋아하면 은경이 사! 뭐 은경이 한번 얼굴 만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최영경 기수가 조금 안일한 경주 운영을 한 게 아닌가. 계속 불리하게 돌아요. 그러고 나서는 안쪽으로 또 쳐들어가고. 다 실바 아닙니까? 4km 들어갔다 하더라도 안쪽 게이트에. 순발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상대도 만만하고. 맨날 올라오다 마는 마필드. 3번은 바로네스는 쌍이지. 쌍대가리 안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헬로비너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비너스 하면은 자꾸 옷 벗은 것만 생각나지. 비너스 상이 옷 벗은 거 아니야? 팔 잘린 거 이거? 가슴이 꽤 크고. 좀 처졌나?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음란해. 뭐 이해하시고. 경쟁력은 있었어요. 아니 근데 뭐 썩 좋진 않는데 앞에 갖다 붙이니까 봐주고 싶고. 우리 인권이가 좀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나는 인권이만큼의 그 승부사 기질을 가지는 기수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조인권 기수가 우리 인권이 형이 부산 내려가서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기수 횟수가 줄지 않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인권 기수에 조인권 기수에게 믿음감이 있다고 봅니다. 경환이는 말도 뭐 한마디도 못하는데 뭐 어쨌든. 아 오경환 기수는 서울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강당에 있는 기수인데 그러지 부산 가서. 오경환 기수는 상당히 파이터 기질이 강한 기수입니다. 그리고 오경환 기수 권투했어요. 그래서 오경환 기수한테 말실수 안 하려고요. 한 대 쳐 맞을까봐. 조심하려고요. 발로만 커밍 어게인. 이것도 진상이죠. 올라오다 말다. 근데 다른 말이 더 진상이야. 뭐 올라오는 말이 없으니까 봐줘야 될 것 같고. 베타의당은 사행 악벽이 있고요. 포티온 퀸즈는 이렇게 한 템포 쉬었다 뛰죠. 제가 사토시 기수도 좋아하지만은 이게 워낙에 늦추익기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다 거론하면은 뭐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그렇잖아. 3번 발언해서 놓고 하겠습니다. 7번, 8번 두 마필 중에 주력맞건 3번 놓고 7번, 8번 중에 주력맞건 선정할 생각이고요. 그냥 한 마리 매장만 나온다면 이번 막 캐런 탄생의 선행 버티기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건 안 돼. 내 눈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1600m고요. 12마리 앞에들. 이건 뭐지? 가서 디지라고 요즘 1600을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올해부터죠. 작년만 해도 중장거리 경주 거리가 하위 등급에는 없었는데 이게 국산 6등급이에요. 1600을 만들어 놓으니 가뜩이나 1000m도 허덕거리고 1200도 허덕거리는 애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 3m 더 들려면. 야, 나 죽어. 근데 이제 끝났겠지 하면 3m 더 있는 거야. 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숨쉬기 힘든데. 평활량이 안 되는 거야. 더 유리한 마필일 수도 있고. 3번 더비골드가 그 짝이죠. 약간 좀 느린 듯한 추입을 하는 마필이고요. 발주는 여전히 빠듯하지 않아요. 그냥 뭐 편성 맞으면 직선에서 올라오고 그런 건데 최근 두 번의 경주의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3번 더비골드는 마이너스 2kg의 감량까지 기용을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3번 더비골드는 이호식 교수가 그렇게 늘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주가 늦다 하더라도 좀 더 무빙으로 나와줄 것 같아서 뭐 크게 믿음은 안 가지만 1600m니까 경험도 했고 3번 더비골드 놓고 싶고요. 상대마로 8년 10번만 스타일리시. 난 이 정도로 뛸지는 몰랐는데. 최근의 경주의 수성이 좋죠. 물론 이게 개편성인 건 사실입니다. 뭐, 얘가 뭐 개편성 아니면 들어올 일 있겠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이거 능력 없는 마필입니다, 사실. 근데 다른 마필도 개편성인 똑같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이번 경주. 자,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부담량 57kg의 중량에 이호식 기수에서 김정우 기수로 교체됐다는 부분이 변화된 부분인데,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딱 부러진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10번만 스타일리슈가 선두권에 가담이 되고 약간 좀 늘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올 소지가 있어서 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번 마임팩트도 순발력이 있죠. 예, 순발력이 있는데 한 번도 앞에 못 가본 것 같아요. 이제 갖다 붙이겠지. 사토리 샀으니까. 근데 이게 코너를 돌아서 직선 구간에 되면 딱 그렇게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가 쉼터인 거야. 예, 그래서 항상 발을 바꿀 때라든가 이 타이밍 자체가 한번 쉬었다 뛰다 보니까 늦발동이 걸리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마필인데 이게 약점인 것 같아요, 얘한테는. 근데 편성으로는 버리지 못할 것 같고. 5번 왕기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 때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라이징 프린스는 지난번에 전기가 상당히 잘 풀렸었죠. 인코스에서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끝까지 쥐어짜면서 걸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큰 믿음 안 가. 뛴 거 보면 이 킹코드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던 마피긴 한데 자꾸 늘어져 있죠. 계속 한 발만 노리고 계속 타이밍만 보면서 자꾸 제어만 하고 나오다가 채움일권에 있다가 한 발을 쏘는데 그 맞히기가 그렇게 쉽나? 이제 1600이니까 이번 경기가 그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고요. 끝걸음은 나쁘지 않아요. 실버 늘 해랑은 지난번에 얘가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선인두권에 있는 마피들이 모조리다. 그래 죽기 살기로 선을 갔다가 다 자빠지면서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큰 비등감은 안 가고 편성을 하면 다 취임마들이니까 버리지 못하겠지. 실버 돌아온 구람이 뭔가 자꾸 움직이고 있고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차라리 느레랑보다는 돌아온 구람이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이평이죠, 전형적인. 이번 오경주는 선행만 없는 경주에 느린 경주.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수성이 좋은 마필들 그런 마필에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4번맛 더비골드를 놓고 10번맛 스타일리시, 10번맛 돌아온 구람 이 두 마리 마필은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체크해 본다면 7번맛 킹코드 아니면 1번맛 마하 임팩트 11번맛 느레랑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방어는 맞고 고상을 해보겠습니다. 조절은 가능해요. 현장 약하니까. 그래서 4번 더비골드 놓고 일단은 10번만 스타일리시, 12번만 돌아오구나. 4번 놓고 10번, 12번.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좀 찝찝하다, 애들이.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2번 아프죠. 요거는 안 찝찝하죠. 한대간의 첫 번째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능력만 없어요. 뭐 딱 부러지는 능력만도 없고, 완전 현군을 벗어나면은 그래 또 세워라 내워라 한 7개월 쉬어야 되는 그러한 마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마필들. 능력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뭐 팔리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뭐 사연이 있었던 마필도 많이 있죠. 실로마 비카우프는 이걸 충마로 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사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입권 전개가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안장이 좀 밀렸죠. 안장이 밀리면서 제대로 경주를 풀지를 못해서 이게 벌금 나왔어요. 30만원. 그래서 상코너 지점에서 밀렸죠. 상코너 지점 밀리니까는 거의 뭐 주저앉아서 경주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경주만한테 무리가 됐겠지만 이게 1000m, 1200m를 의외로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또 이 다른 마필들이 원체 느리고 능력자 없다 보니까 선유권에 가담을 하면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을 놓고 할까 지금은 고민 중입니다.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사연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후차 것만 고르면 되는데, 몇 말이 없어요. 의외로 간단하게 나와질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7번 비카호프를 놓고 이번 경기를 승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현장 예상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안다는 겁니다.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예. 음성정보, 문자정보. 많은 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괜히 오픈했나? 여러분 또 내가 비카우프를 살려고 마음먹으셨던 분들이 야 지난번에 안장 밀렸대 그럼 벗어야지 이런 분들이 꼭 계셔. 제 얘기 듣고 사세요. 막공을 사셔도. 자, 한대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7경주고요. 연타석, 엎어치기, 말아치기, 안따리 후려치기 12경주입니다. 이런 경주가 파괴력이 있죠. 오늘 제가 연달아하는 승부처로 2개씩 정했는데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가 연달아하는 승부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지만 파괴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욕도 좀 따블로 먹죠. 제가 적중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돈 따놓고 다시 돈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앵간히 자신 있으니까 잡았겠어. 큰 배당 보지는 않아요. 이번 경주는 뭐 똥말들은 다 버리고 일본만 불빛전사 같은 건 빨리 버리고 이거 팔려도 안 돼. 3번 골든킹기는 못 되겠어. 빨리 버려야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들 툭툭 뱉어드리지만 1번, 3번은 제 막권에 없을 거예요. 다른 마필들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까지 다 걸어놓으면 내가 승부경주에 내 마음을 다 오픈하는 거잖아.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손가락이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잖아요. 맨날 손가락만 빨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난 손가락 하도 빨아갖고 이거 엄지손가락 커진 거 봐봐. 하도 빨아갖고. 제가 원래 엄지가 큽니다. 이거 유전인데 어렸을 때는 참 쪽팔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가족의 어떤 증명의 일부 같은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엄지가 다 큽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자, 한대가리 승부처고요. 세트가 명했네요. 엎어치기 승부처입니다.
6경주 먹었던 거 7경주 그대로 엎어치기 한번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배당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7경주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중저 배당에서 쇼부를 볼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파급되는 효과가 단통 승부이기 때문에 한 방 맞고 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100배짜리 1,000원, 2,000원 사는 것보다 5배, 6배짜리 20만원, 30만원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뭐 그거 언제 들어올지 알고 100배짜리 세금 다 떼는 걸 뭘 사고 자빠져 사고 있어. 안 그래요? 네. 여건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한 달에 승부처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형은 8경주입니다. 12만의 한표들이 출전했고요. 이것도 뭐 말이 별로 없긴 합니다. 일단은 6구만 116스타. 이게 생각보다 덜 팔리나요? 이게 국산 4등급 경주에서 혼합 4등급 경주에 나온 겁니다. 부담량이 지난번보다 52kg에서 56kg로 늘어났죠. 이세마 특별 경주에도 출전을 했었고, 브리더스컵, 경남 신문배. 그러니까 2세 당시에 뛸 수 있는 대상 경주, 특별 경주는 아마 다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이제 마방의 기대치겠죠. 물론 성적은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착순권에 들어온 경우가 많았었고, 뭐 순위권이 제일 큰 좋은 성적이었었죠. 자, 경주거리를 1,600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1,400을 뛰어봤고요. 상대들 자체가 큰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주 스타가 무려 56kg 플러스 4kg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55kg 정도가 소화한 만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601주 스타는 충만가. 눈에 확 띄는 마필 있죠? 9번 모닝코리아. 이 마필도 못 뛴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필의 근성 자체가 없는 마필도 아니고, 경남도민일보에 나가서는 호미권 전개로 좀 일관을 했지만은, 뛰었던 상대들도 뭐, 원더월, 뭐 이런 마필들, 트리플 영광, 뭐 아임요파다, 뭐 이런 마필들이 다 능력 마필들이었었죠. 근데 이게 지난번 경주 때에 단순히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정말 무력합니다. 이 질병도 없고 선유권에 잘 자리 잡고 가서 채찍을 동반하는데 버티지를 못해요. 12월 31일 날 선유권에 전개하면서 보였던 끝걸음보다도 조금 더 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부담량은 더 올라갔죠. 그때보다 플러스 500g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걱정을 되는 것에 비해서 그걸 깰 만한 마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필들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나도 뭐 몇 마리 더 권해드려갖고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한번 놀아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 6번, 9번의 막권이 아마 점배당이 나올 소리가 높죠, 이거는. 점배당이랑 2배를 안 넘을 소리가 높은데 근데 다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6번, 9번은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6번, 9번 막권이 3배에서 4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하자죠. 둘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뭐 억지로 한번 찾아보면 1번가 최고의 순간 장규양했죠. 관절염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주 뛰고 나서는 구절염도 있었고 꼴찌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예전에 뛴 걸음을 보면 의외로 강단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추임력도 있었고 근성과 투지를 있었던 마필인데 정상 출전 주기에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만 놓고 본다면은 거의 뭐 주행검사였었죠. 발주가 안 나가니까는 시종인간 호미권에만 있다가 거리차가 나니까는 김동현 교수 아예 포기하고 타요. 아예 그럴 바에 뭐하러 나와. 그냥 좀 푹 쉬지 그냥 편히 나와갖고 어쨌든 간 한만 쉽게 들어간다면 용서 없죠. 이거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오바마 더비 에이스가 늦추입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거는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마이너스 2kg의 감량의 신인 기수 좀 무섭네요. 무서운 거지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르면 삼복이지 뭐 저걸 깰 수 있겠어? 뭐 스위트 명운도 뭐 19년 동안에 한 번 입상인데 매번 그래. 뭔가 좀 올라오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야. 그냥 매번 뭔가가 올라와. 근데 항상 그만큼밖에 안 보여줘. 돈 많이 빨아먹었죠 이거. 8경주는 6번 1류 스타일 9번 모닝코리아. 저는 이 막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6번 9번이 원체 불안하면 3번 막권 정도의 1번 최고의 순간이라든가 5번 더비 에이스 이런 마필들 한번 포함을 시켜봐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6번 9번으로 끝날 것 같아. 더 이상의 거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부상형은 9경주입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배당이죠. 8번마 태양의 신화와 시모 투투랩터. 시모 투투랩터는 선행을 나가지 못하면 약간 좀 악벽기가 있었어요. 계속 좀 이렇게 흔들거리고 뭐 좀 까분다라고 해야 되나? 이세마 육성 특별 경주였던 12월 30일 날 특별한 질병도 없이 걸어갔던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안 뛰려고 하죠, 얘가.
선행 가겠죠. 예. 발빠른 마필이 뭐 대호여 장군, 태양의 신화, 프로토스트 뭐 이런 것들 아닌가? 외곽이라 하더라도 다시바 기수 지난번에 잘 타봤고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대충 잡고 있어도 발주기 이탈이 빠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중속으로 가는 마필이 아니라 게이트 이탈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냥 얘는 게이트 안에 갇혀있을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야. 야, 난 문 열리면 튀어나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승질이 급한 애들이 경주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질대로 가는 건데 요 성질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트랙터는 무시할 수 없겠고 태양의 신화도 사실 약자 틈에서의 매번 선전이랑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지난번에 투트랙터와의 경주에서 1월 13일 날 사이즈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쌍은 거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거저였죠. 투트랙터를 절대 못 이기죠. 그만큼 딱 뛸 것 같아요. 기술을 유효명에서 교체했는데 딱 그만큼은 뛸 것 같고 최대 배당을 형성할 것 같고요. 쇼트스톱이 장기 휴양을 하고 나서 지난번 인기 3위까지 팔렸습니다. 체중이 플러스 기억은 쪘는데 밋밋해요 말이. 선유권에 가다마다 체력 정리하는데 밋밋하고 해서 좀 찝찝하긴 하는데 정산 출전 주기에 어차피 뭐 태양의 신화든 투트랙터든 성원행과 선유권에서 버티기를 노리기 때문에 막판 끝거는 한 발에서는 좋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카사랑은 지난번 경주 때 놀라운 선전이죠. 물론 하이곤에 마필드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잘 뛴 걸음이에요. 못 뛴 걸음은 아니라서 상승세인가? 뭐 이런 좀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7번 연성질주는 약간의 좀 우연이죠. 이 마필은 뭐 못 뛰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 바닥권에 누워있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연성질주가 이전에 이제 입상하거나 우승할 때 모습을 보면 이 선위권에 가담을 해서 최적 정제를 하고 나서 나왔을 때 거리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뭐 대보름달이라는 기복행 마필이 손쉽게 우승을 할 정도의 편성이었으니까 편성의 덕이 어느 정도는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두 경주는요, 8번 태양의 신화와 11번 투트랩터, 이 두 마필의 막권을 좀 더 인정을 하시고요. 11번 8번, 8번 11번. 3번 막권에 대안을 한다면 1번 쇼트스톱, 10번 비카사랑, 뭐 7번 연상집주, 뭐 이런 마필들인데, 가장 손을 들고 싶은 마필은 1번만 쇼트스톱. 왜? 사토시니까. 8번 11번. 재미없어요.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승부경주입니다. 한대건의 금요일 강마에 가장 한대건 배팅을 해보고 싶다. 초특급 다바가 메인 근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6경주 6경주입니다. 1번 끝판왕으로 출전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전 이만큼 엄청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3번 큰 자유가 견뎌내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번 놓고 3번 주려 판여로 가장 앞섰고 3번 큰 자유 5번 8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0경주입니다. 건물 로얄루비는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라면서 있는 말씀이고 신마 브라하가 제대로 된 조기를 맞추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선수까지 충막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 놓고 5번, 9번 9번 로얄루비 9번 11번 두 마리가 앞섰고 별도만의 앞을 추천했고요. 이번 10경주는 쇼트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흥정한 다음에 11경주 이어서 승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속 승부의 묘를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게 듭니다. 되는 마필들이 많죠. 뭐 1번 퀸트하츠, 2번 상승주니어, 3번 소울블레이드, 5번 나가신다, 뭐 7번 스텔스, 8번 질주의 신, 외곽에 뭐 심어 겨울왕국 뭐 이런 것들. 뭐 9번 골드문도 선행할 수 있는 마필들. 근데 의외로 이게 좀 깜찍하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저는 지난번에 이 마필이 입상권에 진입에 실패를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넌 죽었어 이제. 내 돈 빨아먹었지. 제가 아마 이 경주가 승부 경주였을 겁니다. 그래서 타는 꼬라지를 보고 정말 재수가 없다 내가. 저렇게 마필을 답답할까 이 생각이 했던 마필이었어요. 복수를 해. 그리고 복수는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더 악랄하고 더욱더 치졸해도 돈 맞답니다. 지난번에 한대건과 함께했던 분들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 마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음성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마필을 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무는지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두 번 실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왔다고. 그 한 마리의 마필은 무조건 왔고 후차권 붙여먹기 게임이라고 봤을 때 후차권도 어느 정도는 무혈이 드러나 있다. 자, 한대건 적중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 반드시 적중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늘부터 1일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제인지 몰라? 지난주에 내가 복수률 100% 이후로 초특급 더버가 승부처럼 졌어.
못 맞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쯤부터 맞추면 다시 한 주의 시작이야. 초특급 더버가 승부처가 적중을 시작하는 한 주라는 얘기. 모두까지 다 설명해줘야 돼. 알아서 우리 오늘부터 1일 합시다. 적중하고. 자, 이번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300. 12마리 앞에서 승부처죠. 네. 그만합니다. 고려의 꿈이 팔리고 승급전인데 백두몽로도 팔릴 거고요. 순간의 법칙도 팔리고 아델스타도 팔리고 이렇게 육고가 고장도 팔리나요? 네. 고장까지 팔리겠. 네. 이러한 것들이 팔립니다. 자, 한 대가 승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권의 마필들 3번, 뭐 6번, 7번, 뭐 8번도 팔리겠죠. 8번, 9번, 11번 이런 마필들은 한 대권의 마음속의 축이 아닙니다. 제가 몇 마리 말씀드렸죠? 6마리, 7마리 말씀드렸는데 그럼 나머지 마필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골라서 충분하시면 돼요.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마필을 한 대권 충분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요. 은근한 변수의 요인이 있고요. 자, 그 변수를 자신의 것으로 100% 이용할 마필이 전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추천해드린 적이 없는 마필이고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건 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1300m 부산 4등급 경주에 좀 기복행 마필들이라서 충분히 재밌게 공략도 하고 막건 빨아먹을 것도 충분히 있다. 이번 11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났네?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아. 농담한 거야. 11경주까지 거기 있는 줄 알아.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자, 한대건의 승부처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6, 7, 11. 특히나 이 부산경마 금요일 경마의 10경주는요. 초특급. 더바가예요. 다바가 아닙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마,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